오, 필수 코리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살을 좀 많이 뺀 것 같아요. 배우 공유진이 19일 새벽 교통사고로 팔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유진은 이날 오전 1시 10분경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공유진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사고 직후 뒤이어오던 또 다른 화물차가 공유진이 탄 승합차를 추돌한 것입니다. 공유진의 소속사 측은 처음에는 부상이 크지 않은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왼쪽 팔이 골절된 것으로 나왔다며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예로부터 아이돌의 금기 중 하나로 꼽혔던 근육. 그러나 2014년 남자 아이돌에게 근육은 미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솔로 앨범 라이즈를 발표한 빅뱅의 태양은 타이틀곡 눈, 코, 입 뮤직비디오에서 러닝타임 내내 상반신을 탈의한 채 열창하는데요. 평소 몸 좋기로 소문난 태양답게 몸매를 강조해 화제를 모으고 있죠.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태양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가 어렵다며 예전보다 덜 먹고 더 많이 운동하는데도 예전만큼 잘 활기 있게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 속 태양은 탄탄한 복근과 변빈 만큼 환한 등 근육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살을 좀 많이 뺀 것 같아요. 태양은 이러한 몸을 만들기 위해 기름진 음식은 배제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해온 기계체조 역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뱅에서 몸짱을 담당하고 있는 태양은 데뷔 때부터 짱짱한 몸으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솔로 데뷔곡 나만 바라봐에서는 노래 내내 팔을 사용하는 안무로 팔 근육에 시선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복근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가미해 태양의 근육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후로도 웨딩드레스, 링가링가 등 솔로곡을 발표할 때마다 어김없이 자신의 근육을 자랑해온 태양.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시덤이나 크런치가 기본인데 올렸다 내려갔다 하는 동작이죠. 그걸 기초로 이제 아래 위로 투암으로 같이 동시에 하는 운동을 많이 해야지 위에 복근이랑 아래 복근이 수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랑 크런치 결등 투암 운동이랑 그리고 이제 복사근이라고 그러죠. 외복사근. 외복사근 같은 경우 이제 꼬는 동작들, 로테이션 동작 같은 동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 아이돌들이 복근을 드러내며 근육 전쟁 중인데요. 일찍이 짐승돌로 불리던 2PM은 데뷔곡 뮤직비디오에서부터 상의 탈의를 시도해 근육이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하게 관리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이제 복근을 위해서 항상 운동하는 것과 잘 이제 식단을 조절해서 너무 이제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거를 먹지 않고.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엠블랙의 이준, 비스트의 이기광 등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곳곳에서 근육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곡 끼부리지마로 돌아온 유키스 역시 남자 아이돌의 근육 전쟁에 합류했는데요. 근육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섹시한 노출을 감행한 유키스. 이들의 상반신 노출과 아찔한 스킨십을 담은 뮤직비디오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농도 짙은 안무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죠. 상반기 걸그룹의 섹시 컨셉이 많은 화제를 모았다면 최근 남자 아이돌의 근육을 내세운 섹시 컨셉이 가요계의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자신의 몸을 좀 드러내는 그런 과감한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이미지, 성숙한 매력을 뿜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컨셉으로 나온 태양의 정규 2집은 공개와 동시에 국내 음원 차트를 올킬했고요. 한 음악 방송에서는 컴백과 동시에 1위를 기록하는 등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태양 음원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의 이제 노출이 화제가 좀 됐었는데요. 오직 태양의 모습으로만 뮤직비디오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태양의 어떤 멋진 몸이 주는 그런 매력들,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켰던 그런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남자 아이돌들. 한층 성숙된 그들의 매력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 필수 코리아 오 필수 코리아 오래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과 러시아전이 열린 18일 새벽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찬 이곳은 다름 아닌 의리남 김보성이 운영하는 고깃집인데요. 김보성이 팬 60여 명을 초청해 삼겹살 무한제 공에 나서며 일명 먹방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식당에서 제가 오늘 의리도 쏜다 그런 개념으로 팬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지금 응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벽 5시부터 모여든 의리의 팬들. 정말 두근 대한민국 드디어 첫 경기 러시아전 앞두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아들들을 둔 김보성. 사실 연예계 대표 축구광으로 통하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2002년 그 월드컵의 그 신화였거든요. 그 당시 그 감동의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그 장면이 항상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제가 그 추억으로 다시 힘을 얻고 했거든요. 그래서 축구는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해보는 골 세레머니엔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만약에 못 넣으면 어떡해. 골인 마무리. 이날 김보성은 태극전사들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2대1이든 3대2든 역전의 드라마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좀 힘들었고 아팠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역전의 드라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네. 뭐 역전 안 돼도 일단 이겨주세요. 태국 전사들이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가슴에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드디어 오전 7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응원 열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경기 초반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치자 아쉬움이 잇따른 것도 잠시. 후반 23분 이근호 선수의 선취골이 터지자 우레와 같은 환상이 저절로 터집니다. 정말 가슴이 뜁니다. 심장관리가 불러줬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와, 감사합니다. 하지만 5분 만에 뼈아픈 실점이 이어지며 러시아의 동점골을 허용하자 탄식이 쏟아지고 마는데요. 뭐야?
자, 2대1로 대한민국 승리를 합니다. 아쉬운 무승부에도 김보성은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며 우리를 지켰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눈물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불과 이제 몇 분 지나서 불의의 일격을 맞고 정말 좀 약간 석연찮은 판정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움 반 어떤 뭐 다행인 반 좀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이근호 선수가 이제 골을 넣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근호 선수 강슛 의리의 강한 슈팅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이근호 선수 제가 의리로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이근호 선수 정말 잘하셨습니다. 파이팅! 이근호 파이팅! 사실 경기 시작 전 김보성은 통큰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리 식당에서 뭐 고기를 또 하루 동안 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죠. 대한민국이 승리하면 뭐 그게 문제입니까? 제가 아까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승리했으면 쏴야죠. 약속이 그러니까요. 축구로 화합하는 의리 있는 세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응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정열의 가슴으로 우리 태극전사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김보성과 함께 끝까지 응원하오니!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 액션 장면을 촬영하던 이승기가 눈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9일 이승기는 액션 장면 촬영 중 눈이 소품용 칼에 찔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는데요. 검사 결과 각막 손상과 안군의 전방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승기. 너희들은 포위됐다 제작진은 촬영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1일 방송부는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했고 12일에는 10회가 정상 방송됐지만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쉽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고 저보다 뭐 연배도 한참 아래지만 제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고 존경스럽고 또 대견하고 뭐 이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완전히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호전됐고 드라마 촬영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에는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병원에서 성대 폴립 제거와 성대 점막 보건술을 받았다는데요. 온유의 소속사에 따르면 온유는 수술과 함께 퇴원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며 뮤지컬 싱잉 인 더 레인 출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부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본분을 다하며 부상 투혼을 보여준 스타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전설의 주먹 촬영 중 유준상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수술 후 한 달간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영화 촬영을 위해 마련된 5억 원 상당의 세트 때문에 부득이하게 촬영에 나서야 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채 지난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의 진행을 맡는 등 다방면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해 귀감을 사기도 했었죠. 또 최수종은 대하 드라마 대왕의 꿈 출연 당시 낙마사고로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어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싸우는 장면을 찍는데 말에서 제 몸이 거의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칼을 샥 휘두르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 등자 밑을 이제 끈으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막 달리는 도중에 이렇게 쾅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끈이 탁 끊어지는 바람에 그냥 의지할 데 없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최수종은 아픈 몸을 이끌고 촬영장에 바로 복귀해 연기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었죠. 대왕의 꿈에서 선덕여왕 역을 맡았던 배우 박주미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요. 결국 박주미가 하차하고 후임으로 홍은희가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미 씨의 상황은 소식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강동원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 열연을 펼친 하정우. 그 역시 낙마사고로 겪은 상처를 회복하기가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말 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피드를 최고치를 뽑아내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사극을 찍으면서 말에서 크게 떨어진 사고가 한번 있어가지고 거의 뭐 말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상담 치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승기와 함께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 P4로 열연 중인 고아라 역시 부상 투혼을 발휘했는데요. 선뜻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응답하라 1994 촬영 중 다리를 다친 고아라는 프리어그 대신 사인회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명동에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죠. 자극이 몸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으니 정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7.8기 끝에 임신한 강원래, 김송 부부. 김송은 출산을 위해 매니저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교통사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김송은 지난 11일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금 성별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난 2013년 10월에는 2AM의 정진훈이 교통사고를 당해 발목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요. 윤소나는 지난 2010년 드라마 도망자 플랜 B 촬영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상은 아니지만 벅찬 스케줄로 실신하는 스타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 1월 썸씽으로 인기를 누린 걸스데이의 해리는 한 음악 프로그램을 마친 뒤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해 밴드를 깜짝 놀라게 했고요. 2013년 12월에는 카라의 구하라가 일본 공연 중에 2011년 6월에는 가수 김장훈이 과로로 실신해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스타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아픔 속에서도 투혼을 펼치는 스타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진행됐던 지난 18일. 무한도전 응원단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새벽을 깨우는 응원을 펼쳤습니다. 붉은색의 개량 한복을 맞춰 입고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무한도전 응원단. 저희들이 오늘 온 이유는요, 마음을 좀 나눠서 정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와봤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 개량 한복에 초미니 한복 치마를 입은 손예진. 붉은 악마 머리띠로 포인트를 준 발랄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무한도전 응원팀에 합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평소 손예진을 이상형으로 손꼽아온 지상렬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태국 전사들 기바들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승리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로 오라! 무한도전의 공식 응원가 승리의 시간을 시작으로 응원을 이어갔는데요. 바로 다음 응원곡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의 마음을 담아 함성 소리 3초간 발생!
공식 응원가인 빅토리를 부르자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지닌 손예진의 깜찍한 댄스는 많은 화제를 모았죠. 아침이라 퉁퉁 부은 얼굴이었지만 열정적인 응원을 펼친 박명수.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응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의 응원은 광화문 광장을 더욱 달아오르게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하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 대 대한민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우리의 승리를 미리 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하늘 위로 3초간 함성 소리 불러보겠습니다. 3초간 함성 소리! 감사합니다. 마지막 응원곡으로 붉은 노을을 부르며 브라질에도 붉은 물결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브라질 그 현지를 그리고 이곳을 붉은 물결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붉은 노을을 다 같이 불러보면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대한민국 화이팅!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앵콜을 외치기도 했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날 거리 응원을 마친 무한도전 응원단은 현지에서 응원을 이어가기 위해 브라질로 출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게 가는 정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한도전과 함께 응원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비록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앞으로 계속될 무한도전 응원단의 뜨거운 응원과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팀들의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영표 해설위원. 그는 최근 이영표의 표와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절묘하게 합성한 표스트라다무스란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축구 황제 펠레와는 달리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우승팀 스페인의 몰락을 예고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B조 1차전에서 네덜란드는 5대1로 스페인을 눌렀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C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머리는 일본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가슴은 코트디부아르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가 2대1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실제 일본은 코트디부아르에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후반 16분에 드록신이라 불리는 디디에 드록바가 투입되면서 순식간에 2골을 내주게 됐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표스트라다무스에 이어 작두신, 남아공 월드컵 당시 8경기의 승패를 연속해서 마친 문어와 합성한 문어 영표란 별명까지 지었는데요. 또 이영표 예언 적중, 완전 소름 돋는다, 무서울 정도다, 적중률 대박이라는 반응 또한 보였습니다. 월드컵이 시작할 때만 해도 KBS 중계는 전통적 강자 차범근 해설위원이 있는 SBS, 아빠 어디가의 주역 안정환, 송종국 해설위원의 김성주 캐스터까지 합세한 MBC에 비해 화제성이나 관심도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명 작두 해설로 불리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논리적이고도 명확한 해설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10여 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해온 축구 스타 이영표. 그는 지난 2013년 현역 축구 선수에서 은퇴했는데요.
영표 형이나 지상 형이나 그런 공백을 쉽게 이렇게 메우진 못할 것 같아요. 현역 시절 초롱이라 불린 그는 대한민국 월드컵 사상 첫 4강 진출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2006년 독일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로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꾀돌이라는 말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걸어왔던 길을 자세히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예언가로 또다시 월드컵 스타가 된 이영표 해설위원의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이 올해 운세를 보면은 명예가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해라고 봅니다. 그 노하우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경험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앞을 조금 이렇게 예측하고 그런 능력이 상당히 남다른 사람이다. 이영표의 작두 해설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월드컵 징크스로는 펠레의 저주가 있었는데요. 축구 왕제 펠레가 우승을 지목하는 나라는 예선이나 토너먼트에서 탈락해 결국 우승을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반면 월드컵 성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지목한 나라는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 대회 우승팀은 개막전에 부진하다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펠레가 우승 후보로 지목한 나라이자 전 대회 우승팀인 스페인이 네덜란드에 패하면서 다시금 이 같은 징크스가 화제입니다. 또 푸른색이나 흰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은 대표팀은 우승할 확률이 높다는 징크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뛴 4경기 성적이 1무 3패로 부진했습니다. 모든 국민이나 어떤 선수들이 더 일치단결하고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색이 그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 이영표 해설위원은 러시아전을 앞두고 러시아는 이긴다.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 월드컵 세계대회에서 첫 경기를 진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비록 18일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지만 이영표 해설위원이 했던 이근호의 골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의 작두 해설은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승률을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영표 위원의 해설을 이제 듣다 보면은 굉장히 치밀한 분석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해내고 공격수에 대한 분석하는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코트디부아르의 경기에서 일본이 패하자 피로가 확 풀린다는 편파 해설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것이 이영표 해설위원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보여줄 이영표 해설위원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18일. 해도 뜨지 않은 새벽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룹 걸스데이를 비롯해 가수 진아, 이정 등 수많은 뮤지션들의 공연과 함께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관중들 사이에는 낯익은 얼굴도 눈에 띄었는데요.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자리를 뜨지 못한 트로트 가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우리 홍명보 선장님을 믿고 우리 태극전사들이 모두 정말 기량을 모두 200%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위해서 오늘 첫 경기 꼭 잡으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아침 7시에 행사 안 가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목은 좀 힘 좀 줬습니다. 네. 그래서 좀 왕자 좀 11자라도 좀 드러날 수 있게 많이 운동하고 여기 올라왔네요. 네. 또 이렇게 최대한 몸매 노출을 조금 해가지고 몸매 자랑 좀 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에 더욱 불을 지필 가수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전주만 흘러도 전율하게 되는 노래 Right Now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싸이. 국제 가수 싸이의 등장에 관중들은 일순간 달아오르는데요. 등판에 금빛으로 코리아라고 새긴 붉은색 의상을 입고 싸이는 이른 아침부터 격렬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노래가 한 곡 끝날 때마다 싸이의 이름을 외치는 관중들. 이들의 기운을 이어받아 싸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달아 4곡을 부르며 무대 곳곳을 누비는데요. 공연이든 응원이든 모든 게 기운과 기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6시 20분에 여러분들 예술입니다. 연호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통 남자들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자, 영동대로의 형제들만 소리 질러! 빠! 영동대로의 자매들만 소리 질러! 빠! 네, 아무래도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목이 좀 다소 잠겨 계신 경향이 괜찮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가 서야 할 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가수 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의 팬들에게 인사를 전한 싸이. 특히 그는 최근 신곡 행오버를 발표해 거리 응원에서 첫 무대를 선보이지 않을까 팬들의 기대가 높았는데요.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의 최근 신곡은 안 부르도록 할 건데요. 아니 국가대표팀을 응원한 자리에서 숙취를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비록 행오버의 무대는 없었지만 싸이는 40분 동안 열띤 공연을 펼쳤는데요. 시청에 모여 계신 많은 응원을 하시는 시민들과 국민 그리고 붉은 악마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 만든 노래였고 그 당시에 저의 짧게 끝날 수도 있었던 가수 인생에 굉장히 긴 생명을 불어넣어줬던 월드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노래 강남스타일이 아무리 잘 돼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합창해보고 있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음악 주세요! 역시 놀 줄 아는 남자 싸이다웠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의 영동대로가 챔피언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그 챔피언을 이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던 10년이 지난 2012년에 이 노래를 얻게 됐고요. 이 노래를 능가하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다른 1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제가수를 잇게 한 노래와 함께 싸이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노래를 끊어버리는 싸이. 카메라들도 있으니까 마무리 멘트부터 잠깐 할게요. 응원 함성이 작다는 이유로 똑같은 멘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히트곡이 나올 때까지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음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에 동참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강남스타일인데 강남에서 처음 불러보네요. 강남스타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국민송
강남 스타일이 울려 퍼지며 가수와 관중 모두가 만족한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기와 함성 소리가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 전해졌을 듯하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한 주간의 연희가 소식을 한눈에. 지금까지의 순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입니다. 김태희입니다. 지난해 1월 연예계 첫 공식 커플의 탄생을 알린 월드스타 비와 국민 여신 김태희. 그냥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저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이들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열애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쑥스럽고 어색하고 최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비 김태희 커플은 2011년 10월 한 소셜 커머스 광고 촬영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만나셨으니까 광고 자체도 그때 처음 같이 찍으시고 보니까 처음 맞추는 되게 많았어요. 지금 힘도 커야 되고. 비와 김태희의 열애 인정 이후 취재진은 두 사람의 열애 심경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다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김태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니요, 인터뷰 안 할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또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해서요. 열애사 인정해서 많이들 놀라셨는데 김태희와 마찬가지로 비에게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요. 좋은 소식 들리셨는데 죄송한데 제 인인이라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드릴게요. 김태희 씨랑 연락도 하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러나 끊임없는 시도에 지난해 8월 비에게 연인 김태희와 잘 지내고 있다는 대답을 짧게나마 들을 수 있었고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귀 조심하세요. 여자친구와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이어지는 질문에 비는 쑥스러운 듯 여전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희 씨랑 연락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최근 취재진은 비와 김태희가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데이트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 재빨리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등장한 흰색 고급 차량. 먼저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바로 비였는데요. 비는 청 반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매치하고 뿔테 안경으로 포인트를 준 반면 무대 위에 있을 때가 제 자신한테도 좀 가장 만족스러울 때고 뒤이어 내린 김태희는 새하얀 피부, 긴 생머리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티셔츠와 스커트를 매치했습니다. 네, 여자의 피부나 머릿결에서 훨씬 예뻐 보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차림의 김태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들이 찾은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고깃집. 비와 김태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나란히 앉아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지만 그 어느 손님도 이들이 비와 김태희임을 알아보지 못한 듯 보였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대화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며 연인다운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움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뒷문을 이용해 식당을 조용히 빠져나온 비와 김태희.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듯한 비와 달리 김태희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열애 사실이 공개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의 사이가 연인 관계보다 더 발전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저도 그게 너무나 궁금해요. 근데 참 뭐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거는 인력으로 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의 바람은 40 이전에만 결혼할 수 있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와 김태희 커플. 계속 예쁘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는 중국에서 열리는 한 국제영화제 참석차 지난 13일 출국했고 다음 날인 14일 김태희 역시 중국 드라마 촬영을 위해 출국했는데요.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도 더불어 기대해 봅니다. 소녀시대 태연, 엑소, 백현 열애 인정. SM 사내 커플 탄생. 연상연하 커플의 핑크빛 로맨스. 잠시 후 결정적 원샷에서 공개됩니다. 소녀시대 태연과 엑소 백현이 핑크빛 열애 중임을 인정했습니다. 19일 디스패치는 태연과 백현이 4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SM을 대표하는 두 그룹 소녀시대와 엑소의 사내 연애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 바쁜 스케줄 틈틈이 자동차를 이용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개된 데이트 사진 속에는 태연이 백현을 숙소 근처에서 픽업해 서울 외곽 등지에서 자동차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아이돌이지만 스케줄이 비는 날이면 어김없이 데이트를 즐겼다는데요. 특히 태연과 백현은 SNS를 통해 서로의 애칭을 부르며 아이돌 선후배 커플로 만남을 이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태연과 백현의 열애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불거졌었는데요. 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커플 아이템으로 헤드폰, 팔찌, 선글라스 등을 꼽으며 두 사람의 열애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태연은 1989년생, 백현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3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인데요. 지난 2007년 싱글 다시 만난 세계를 발표하며 소녀시대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태연. 이후 소녀시대는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국민 걸그룹으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태연은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다양한 드라마의 OST에 참여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평소 남자들의 워너비로 꼽혔던 태연은 나쁜 남자에게는 끌리지 않는다고 밝혀왔는데요. 원래 약간 나쁜 남자한테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좀 덜 느끼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백현은 지난 2012년 가요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입니다. 엑소는 지난해 으르렁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12년 만에 밀리언셀러를 기록, 연말 가요대상을 싹쓸이했죠. 최근 멤버 크리스가 팀을 무단 이탈하며 엑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첫 단독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저희가 콘서트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건 이후로 굉장히 처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 멤버들 모두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정말 저희 멤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멤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태연은 일본 투어 콘서트 공연차 지난 18일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백현은 뮤지컬 싱잉 인 더 레인 공연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열애가 알려지자 노래 트윙클의 뮤직비디오도 화제입니다. 태연이 티파니 서연과 함께 유닛으로 활동한 테티서의 트윙클 뮤직비디오 속에서 백현은 헤어샵을 찾은 손님으로 출연했는데요.
태연과 백현은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눈길을 주고받으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 대중의 관심을 끕니다. 뿐만 아니라 태연은 엑소의 멤버들과 함께 한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촬영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엑소는 소녀시대 멤버 중 이상형을 꼽는 질문에 태연이 가장 예쁘다고 입을 모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연과 백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최근 들어 호감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고 이들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인 SM 사내 커플 태연과 백현. 앞으로 예쁜 사랑 키워가길 바랍니다. 괜히 또 설레고 있죠. 내 맘은 두근두근.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 내 맘만 꿈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대와 나 괜히 또 일렁이는 꽃잎에 내 마음 빙글빙글 이렇게 쿵쿵대는 가슴 나도 어쩔 줄을